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 그게 벌금 내는 게 문제가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내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더하기 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지난달 마감한 청약 경쟁률은 평균 5.45대 1. 일부 주택형은 미달이었습니다. 10대 1이 넘을 거라는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친 수치로 냉랭한 부동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화 오는 양이 이제 한 5배 정도 좀 늘어났다고는 할까나? 출근 전부터 해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서 국제전화에서 와가지고 문의도 하고 계약을 해야 될까요? 미래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모집 공고 당시 이곳은 전매 제한 8년에 실거주 의무 2년,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마저 걸려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전매 제한은 8년에서 1년으로, 실거주 의무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둔촌주공을 위한 대책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둔촌주공 분양자들의 계약 마감일은 오는 17일. 이틀 뒤인 19일 사업비 7,200억 원에 대한 대출 상환 만기가 돌아오는데 시장에선 혹시 계약률이 80%에 못 미쳐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번 조치를 정부가 내놓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러 왔었는데 확실한 그 요인이 더 생긴 거죠.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소외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역 규제 완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쏟아낸 정부의 대책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얼마나 시장에 온기를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정부는 성동과 노원, 마포, 종로 등 서울 11개 구를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단 4곳뿐. 현 정부 들어 규제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벌써 4번째로 6개월이 채 안 돼 전국에 퍼져 있던 규제 지역은 서울 4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 보유세, 양도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늘어납니다. 분양시장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엔 최대 10년의 전매 제한과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 전매 제한 기한은 최대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당장 둔촌주공 재건축이 수혜를 입게 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걸려있던 전매 제한 8년은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 2년은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에 걸려있던 중도금 대출 규제도 1분기 중 해제되고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총 대출액 1억 원을 넘는 개인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DSR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DSR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